제목. 부자 아빠 저자 FTX 위기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망 낙관적. 로버트 기요사키 고일리더스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FTX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22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유명 작가이자 투자자, 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활동 중이며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는 21일 한 인터뷰에서 FTX가 산업 전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최고 경영자와 다르다. FTX가 문제였지 비트코인이 문제는 아니었다. 물론 비트코인을 현물이나 은, 상장지수 펀드와 같은 성격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블록체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비트맥스 창업자, 제네시스 파산설의 비트코인 1만 달러 추락 예상.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로 촉발된 투자심리 악화와 매도 압박에 지난 2020년 11월 9일 이후 최저치인 15,000달러 중반대 가격까지 떨어졌다. 특히 21일 암호화폐 대출 큰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인 아서 헤이즈는 베리 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암호화폐 회사 제네시스의 파산 위기설이 확산되자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이날 트윗했다. Well, that's the end of that. Now all my friends in restructuring will be asking if I know anyone at Genesis. I can connect them with $BTC, $10 KPIC. 트위터.com FK369줄 이후 투데이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10억 달러 긴급 자금 조달에 실패한 후 현재 5억 달러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는 당분간은 파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2년 만에 최저치인 15,479달러로 떨어졌다. 제목. FTX 붕괴 사태의 제네시스도 파산 위험. 후오비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논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의 후폭풍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코인 대부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파산 위험에 놓였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 며칠간 최소 1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바이낸스 외에도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접근했다. 제네시스는 FTX의 파산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제네시스는 지난 11일 FTX 계좌에 1억 7,500만 달러가 묶여 있다고 밝힌 직후 신규 대출과 환매를 중단했다. 이처럼 파산 우려가 커졌으나 제네시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당장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 없다며 우리의 목표는 파산 신청 없이도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X의 붕괴 여파가 다른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 대부업체들로까지 퍼져 제네시스 외에도 블록파이 등이 파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의 불투명한 소유권 구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후오비는 지난달 공동 창업자이자 지배적 주주인 리언리 최고 경영자가 홍콩의 자산관리사 어바웃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자신의 지분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코인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 10억 달러를 들여 어바웃 캐피털을 통해 후오비의 지분 60%를 취득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벤처캐피털 세쿼이아 차이나와 젠펀드도 그들의 후오비 총 지분 28%를 어바웃 캐피털에 매각했다. 저스틴 선은 가상화폐를 대부분 금지하는 중국 당국의 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홍콩을 통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는 후오비 지분 취득을 계속 부인해왔다. 후오비의 대변인도 저스틴 선이 지분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후오비 글로벌에서 저스틴 선은 공식적으로 고문 직책을 맡고 있다.
FTX 역시 극소수 개인에게 지배구조가 집중됐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토큰인사이트의 웨인 차오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거래소의 소유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중앙 집중적인 거래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목 2022 카타르 월드컵 최대 수혜 코인은 칠리즈 1달러 간다. FTX 사태 이후 불어닥친 암호화폐 하락세 속에서 칠리즈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칠리즈는 최근 한 주 동안 2.33% 상승했으며 꾸준히 높은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칠리즈 코인은 최근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코인 중 하나로 지난 24시간 동안 가격이 20%가량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30일 기준 8.70%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들어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칠리즈 코인 시가총액은 12억 240만 달러이며 24시간 거래량은 10억 39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CHZ 코인은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속에서 시장과 독립적인 가격 행보를 보이며 연일 상승세를 기록한 후 단기적으로 조정기를 겪고 있다. 이에 칠리즈는 단기적으로 큰 하락을 겪고 있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CHZ가 지난 몇 주간 좋은 성과를 보여준 것도 2022 월드컵이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CHZ는 FC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AC밀란 등 저명한 유럽 축구 클럽의 팬 토큰을 구입하고 거래할 수 있는 팬 참여 및 보상 플랫폼 소우샤스닷컴을 구동하는 토큰이다. 크립토닷컴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월드컵 후원에 참여하는 만큼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암호화폐 및 웹3 분야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하는 칠리즈 코인 역시 2022 월드컵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칠리즈 코인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시기에 급격한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수혜 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카타르 월드컵은 11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2년 만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곳곳에서 해제되면서 전 세계인이 하나로 모일 대축제인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칠리즈 코인에 대한 기대로 전환되고 있다. 월드컵 호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칠리즈는 최근 추가적인 파트너십과 업데이트를 공개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소식은 다가오는 칠리즈 체인 2.0 메인넷에 대한 네 번째 최종 테스트넷 배포 발표이다. 지난 8월에는 스페인 프로 축구단인 FC 바르셀로나가 칠리즈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발표했으며 칠리즈가 FC 바르셀로나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소식 이후 월드컵 호재까지 겹치면서 CHZ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상승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칠리즈의 상승세는 다른 토큰에 대한 상승 랠리를 유발할 가능성도 보여 투자자들이 CHZ 코인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최근 칠리즈와 함께 주목받는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로는 대시 이트레이드가 존재한다. 대시 이트레이드는 전문가 수준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분석 툴을 제공하는 종합시장 분석 플랫폼이며 네이티브 D2T 토큰이 현재 사전 판매되고 있다. D2T 사전 판매는 지금까지 63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모금했다. 사전 판매는 총 9단계까지 있으며 초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단계가 올라갈수록 토큰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3단계가 진행 중이며 모든 사전 판매 단계가 마감되면 엘뱅크 및 비트마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칠리즈 코인만으로 월드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로보테라 프로젝트 편입도 고려할 만하다. 로보테라 역시 사전 판매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웹3 게임 분야를 개척하여 게임 산업에서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도록 업계를 바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로보테라는 샌드박스 스타일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이 로봇으로 가상 세계에 참여하여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고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1분기 말에 알파 버전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그 전에 올해 말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확정할 것이라 발표했다.
로보테라는 이미 엘뱅크 랩스로부터 투자받았기 때문에 엘뱅크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보테라는 사전 판매가 개시된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투자금 모금이 마감되고 있다. 로보테라의 네이티브 토큰은 사전 판매 1단계에서 0.02어스드트에 판매되고 있다. 다음 단계로 진입하면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타로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타로 토큰은 이더리움 혹은 테더로 구입할 수 있다. 로보테라 사전 판매. 제목 FTX 광고 출연 브래디, 커리 등 슈퍼스타들도 미당국 조사 대상. 최근 파산한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미국 당국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가운데 FTX 광고에 나온 미국 프로 풋볼의 톰 브래디와 미국 프로 농구의 스테픈 커리 등 슈퍼스타들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은 텍사스주 증권위원회가 FTX 광고에 출연한 브래디와 커리 등 유명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SSB의 조르툰다 집행국장은 블룸버그의 유명인들이 FTX를 홍보하고 받은 보수와 이 보수가 어떻게 공시됐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공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사는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TSSB는 이들 유명인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특정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직접적으로 홍보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NFL에 살아있는 전설 브래디와 커리, 지난달 브래디와 13년간 결혼 생활을 끝낸다고 발표한 슈퍼모델 지젤 번천 등 유명인들은 FTX 광고에 출연하고 지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주 FTX 파산 사태와 관련해 FTX가 이들 스타를 동원해 단순한 투자자들을 노렸다는 혐의로 함께 고소당하기도 했다. 전 조지타운 대학 법대 교수인 존 올슨 변호사는 만약 유명인이 이 투자가 훌륭하고 여기에 돈을 넣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을 왜곡해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가상화폐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그 대가를 받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카다시안은 이에 대해 126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세크도의 FTX의 증권범죄,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도 FTX 파산 수개월 전부터 이 거래소에 대해 조사해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조사 대상은 은행비밀보호법 준수 여부로 거래소들이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FTX는 파마에 본사를 뒀고 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미국 법인인 FTX다. 맨해튼 검찰이 조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미 법무부와 FTX 측은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FTX 파산 후 미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조사에 나섰으며 검찰은 FTX가 고객들의 돈을 가상화폐 투자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빌려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FTX의 파산 사태 전부터 이미 이 거래소의 운영이 제멋대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제목 유명 NFT 캐릭터 다 모였다. 이마트24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대체불가 토큰 팝업 스토어 이마트24 화성점 NFT 유니버스를 오픈하고 내달 25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NFT 팝업 스토어에는 이마트24가 판매 예정인 원둥이 NFT와 푸빌라, 선미야 클럽, 아키월드, 도시, 다다즈 등 국내 주요 NFT 프로젝트, 플랫폼이 참여한다. 이마트24는 또 패션 브랜드 아웃도어 프로덕트와 협업한 원둥이 굿즈 5종도 판매한다.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NFT 증정 이벤트,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제목 미연준 인사 긴축 효과 6% 금리 상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속도 조절론 지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차대조표 축소 등 다른 조치까지 고려하면 통화 긴축 효과가 금리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는 연준 고위 인사의 평가가 나왔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행사 연설에서 최근의 연구를 인용해 기준금리가 보여주는 것보다 금융 긴축의 수준이 훨씬 높다면서 금융시장은 6% 수준인 것처럼 움직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연은 연구진은 대차대조표 축소와 사전 안내 등 다른 긴축 효과까지 포함하면 명목 기준금리 인상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통화 긴축 정도가 훨씬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9월 기준 공식 기준금리 상단은 3.25%였지만 실제 통화 긴축 효과는 기준금리 5.25%에 상응했다는 것이다.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단이 4.0%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기준금리 상단은 6.0%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데일리 총재는 시장이 통화정책을 가격에 반영하는 정도가 연준의 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훨씬 넘어선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와 금융시장 긴축 간의 격차에 대해 계속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무시하면 과도한 긴축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금리 수준을 하나의 데이터로 참고할 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최근 4.75에서 5.25%로 전망했던 데일리 총재는 이날은 최소 5.0%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나는 좀 더 매파적인 측면이 있다고 자평하면서 5%가 최종금리 관련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폭을 0.75%포인트보다 줄이는 속도 조절론을 지지하면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보다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준금리를 올려야겠지만 통화정책 결정에 매우 신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번 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을 4.0%로 올렸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고점이 이전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메스터 총재의 발언은 이러한 파월 의장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서는 이러한 연준의 입장을 반영해 12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보다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제목 도지코인 FTX발 급락장애 시총 9위로 떨어져 11월 상승분 토해내. 도지코인 코인리더스 대표적인 미마모화폐 도지코인이 FTX 파산 사태와 후폭풍에 지난 7일간 14%가량 하락했다. 오리지널 미마모화폐 도지코인은 22일 오전 11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074 구입 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85% 하락한 가격이다. 도지코인은 지난 7일간 13.87% 떨어졌다. 도지코인의 강력한 옹호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지지에 힘입어 11월 1일 0.154달러까지 급등했지만 FTX 여파에 일시 0.072달러대까지 후퇴했다. 머스크는 최근 FTX 해킹 주재 트위터 스페이스에서도 도지2 더문이라고 외친 바 있다. 현재 도우주의 시가총액은 약 99억 달러까지 감소하며 카르다노 에이다의 시총 8위 자리를 내줬다. 이날 안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기술 분석가인 라케쉬 움페드히에는 XRP는 지난 20일 0.08달러의 50일 단순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불확실성이 매도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0.09달러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기울어지고 상대 강도 지수가 음의 영역에 있어 도우저너스드트 페어는 0.07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 영역도 무너지면 해당 페어는 전체 랠리의 100% 되돌림을 완료하고 0.06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XRP 가격이 현재 수준 또는 0.07달러에서 반등하면 0.09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이 저항선 위로 종가가 형성되면 조정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면 XRP 가격은 0.1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머스크 트위터에 올인 테슬라 주가는 2년 만에 최저치.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주가가 중국 당국의 코로나 방역 강화 우려와 차량 리콜 등의 악재로 인해 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최근 인수한 소셜미디어 트위터 경영에 집중하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올해 재산이 1,000억 달러 이상 줄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4% 급락한 167.87달러로 마감. 2020년 11월 21일 이후 딱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개월간 세계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둔화로 테슬라 시가총액은 4,300억 달러 이상 감소했으며 이날도 차량 생산과 판매 양측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6개월 만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던 당국이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 미국 다음으로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숭용자연석회의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지난 7월 8,461대, 8월 34,502대, 9월 77,613대였다가 10월에 17,200대로 급감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방역 조치 강화가 생산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가 차량 32만 1,000대를 리콜한 것도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 테슬라의 2023년형 모델 3와 2020에서 2023년형 모델 Y에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후미 등이 간헐적으로 켜지는 오작동이 발생해 리콜을 시행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미국에서 370만 대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19건 리콜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가 트위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투자은행 카운의 제프리 오즈범 애널리스트는 약화하는 중국의 거시경제 데이터는 테슬라에 대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테슬라에 대해 집중력을 잃을 위험 때문에 헤지펀드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자산의 대부분이 이 회사 주식인 머스크의 재산도 쪼그라들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21일 하루에만 86억 달러를 잃었다. 그의 재산은 1년여 전 3,4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올해만 1,000억 달러 감소했다. 다만 머스크는 여전히 순자산 1,690억 달러를 보유해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미 지난 4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서 탈락했으며 주가가 5.7%만 더 떨어지면 시총이 5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제목 채권 전문가 70% 11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0.25%피 인상 전망. 채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에서 16일 채권 보유,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70%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0.50%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협회는 미국에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의 물가 지표 발표가 이어지며 긴축 강도의 완화 기대감이 높아져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국내 채권 시장의 금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25%가 금리 상승을 예상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전월의 40%에서 15%포인트 하락했고 금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전월 37%에서 41%로 4%포인트 상승해 채권시장 심리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6%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고 물가가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전월 대비 25%포인트 높아진 34%로 집계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20%는 다음 달 환율이 오를 것으로 봤고 34%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12월 채권시장 종합지표는
103.8로 전달의 95.8보다 상승해 시장 심리 개선이 확인됐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산출되는 금시는 채권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 이상이면 채권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등 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국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힘입어 물가와 환율의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12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목 FTX 후폭풍 비트코인 16,000달러 붕괴 투심도 꽁꽁 BTC 추가 하락 가능성.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FTX 파산 신청 후 폭풍이 지속되면서 16,000달러 선이 붕괴됐다.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다. 11월 22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21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9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5,8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0%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5,599.05달러, 최고 16,263.73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05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6% 수준이다. 한편 크립토콘트 기고자 코인루팡은 전날 비트코인 탐기 보유자의 거래소 유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나면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현재 상황은 단기적으로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제목 메타옥타곤 마크 토큰 게이트.io 거래소 22일 상장. 메타옥타곤이 11월 22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io의 자체 토큰인 마크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메타옥타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과거 단순한 댄스클럽 이상의 세계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어냈던 클럽 옥타곤을 재현시키고 메타옥타곤의 세계관과 마크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는 웹 3.0 기반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이다. 클럽 옥타곤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복합문화 공간 및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전개 중이다. 메타곤즈는 메타옥타곤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개발 출시되는 가상인간 DJ, 3D 메타버스 아바타, NFT 프로젝트이다. 마크 토큰은 메타곤즈 NFT 민팅을 포함한 메타옥타곤 세계관에서 공개 및 출시하는 가처박스, 아이템샵, 메타플레이어 X, 마블리 덱에서 사용된다. 메타옥타곤 프로젝트 관계자는 마크의 이번 게이트.io 상장을 더불어 얼어버린 코인 시장의 마크 토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표한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마크를 통해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상형 프로세스를 강화한 NFT 콘텐츠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메타곤즈 NFT 보유 시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메타곤즈 제휴클럽 항생 프리패스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국내 대형급 뮤직 페스티벌 티켓 및 회원 전용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게이트.io는 2013년에 설립된 전 세계 톱 15 블록체인 자산 거래소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여 개국에서 약 1,200만 명의 가입자들이 약 2,500개의 코인 마켓에서 1,5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제목 빗썸경제연구소 합리적 가상자산 규제 산업발전 주축돌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며 향후 도입될 디지털 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은행을 통한 고객의 지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 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 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 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 체계를 두고 있다. 특검법 제5조 의제 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 20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 역시 현행 특검법상 불가하다. 특검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 20제5호 가목에 의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거래소의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유용 위험에 관하여도 국내 거래소들은 주기적인 외부 감사와 실사보고서 공표를 통해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분방기 또는 감사 보고서를 비롯해 고객 자산 실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국내 디지털 자산법 제정으로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근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 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당정이 입법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가시권에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럽연합에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마이카 법안과 미국에서 올해 발의된 3건의 가상자산 주요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건전성에 관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유리빗선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검법을 준수하여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코인베이스 주가 작년 상장 이후 최저. 바이낸스의 BTC 보유량 1위 자리 내줘.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FTX 붕괴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급락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21일 40.61달러까지 하락, 2021년 4월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해에만 80% 넘게 떨어진 것이다. 21일 오후 6시 23분 현재 41.04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0% 가깝게 급락한 가격이다.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77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춘 바 있다. 한편 크립토콘트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코인베이스를 제치고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은 중앙화 거래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주요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바이낸스가 58만 4,083 BTC로 가장 많고 코인베이스와 비트파이넥스가 각각 53만 3,048 BTC, 34만 5,534 BTC를 보유하고 있다. 제미니와 크라켄은 15만 8,918 BTC, 7만 1,426 BTC를 보유 중이다. 중앙화 거래소 중 바이낸스가 가장 많은 BTC를 보유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목 이더리움의 비탈릭 큰 거 온다 트윗 비판받자 만연한 루머가 퍼뜨리는 사람들 꼬집은 것 대명.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코일리더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해 암호화폐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생태계의 거물인 부테린의 이 같은 발언은 FTX로 인한 시장 붕괴로 여전히 휘청거리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큰 비판에 직면한 트윗에 대해 부테린은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업로드한 곧 중요한 일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은 지난주 내내 트위터 상에 만연했던 루머와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로 거래를 시작하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부테린은 자신의 트윗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폴 그레이엄 Y 콤비네이터 창업자에게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날 당신의 트윗도 그러한 유형의 트윗이라고 느낀 건 사실이다.
나는 나를 믿어 시계 루머를 거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시장 조작을 더 만연하게 하고 심지어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루머를 통해 토큰 가격을 움직이는 거대한 역사가 실존하기도 한다. 당신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암호화폐 업계에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폴 그레이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 암호화폐 경제는 곧 시스템 리스크를 경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FTX 파산 보호 신청 후 폭풍이 계속되면서 비트코인은 장중 최저치인 15,879달러까지 떨어져 2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